AI 상담사과 휴먼 상담가 무엇이 정말 다를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AI 상담과 휴먼 상담가의 차이입니다. 얼마 전 상담실에서 한 내담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AI 챗봇이 상담도 한다는데요. 저는 왜 굳이 여기 와야 하나요? 그 질문 속에는 진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불안도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충분히 상담받을 만한 것인지에 대한 불안이었죠. 30년 넘게 상담실을 지켜온 저에게도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질문이었습니다.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심리상담 영역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챗봇 상담, AI 기반 심리검사, 감정 분석 앱, 이런 도구들은 분명 우리 삶에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AI가 휴먼 상담가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한 사람의 상담 심리사로서, 그리고 수많은 내담자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사람으로서 이 질문에 답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공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상담에는 분명한 강점이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도 적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관된 반응을 보입니다.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낙인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움을 청할 수 있죠. 즉각적인 피드백도 가능합니다. 패턴 분석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연구에 따르면 AI 챗봇 상담은 우울증 초기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상담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유용했습니다. 하지만 제한점 또한 명확합니다. AI는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체험하지는 못합니다. 맥락의 미묘한 차이를 완전히 읽어내지 못합니다. 비언어적 신호도 놓칩니다. 예측 불가능한 인간의 복잡성을 다루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2024년 한 메타 분석 연구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AI 기반 개입은 정보 제공에는 효과적이다. 하지만 복합적 트라우마나 관계 문제에는 휴먼 치료자의 개입이 여전히 필수적이다. 30년간 상담실을 지키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상담의 본질은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주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첫째, 공감과 정서 조율입니다. AI는 힘드시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함께 마음이 아파지지는 않습니다. 반면 휴먼 상담가는 내담자의 고통과 공명합니다. 내담자가 눈물을 흘릴 때 저 역시 목이 메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내담자는 느낍니다. 나의 고통이 공유되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정서 조율입니다. 둘째, 애착 기반의 치유입니다. 많은 심리적 어려움은 어린 시절에서 시작됩니다.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데서 시작되죠. 상담 관계 자체가 교정적 정서 경험이 됩니다. 상담자가 일관되게 존재해줍니다. 받아주고 견디어주는 경험 속에서 내담자는 비로소 배웁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요. AI는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존재론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미세한 신호를 읽는 능력입니다. 어느 날 한 내담자가 평소와 똑같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그날 그분의 어깨가 평소보다 조금 더 처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조금 더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미세한 차이를 포착했습니다. 오늘은 괜찮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그 순간 그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은 알고리즘으로 포착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넷째, 고통을 함께 견디는 힘입니다. 암투병을 겪으며 저는 배웠습니다. 어떤 고통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누군가와 함께 견딜 뿐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고통을 빨리 없애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 한가운데서 함께 앉아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존재의 증명. 이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AI와의 대화를 먼저 보시죠. 나는 요즘 너무 우울해. AI가 답합니다. 우울함을 느끼신다니 안타깝습니다. 우울증은 기분이 저하되고 의욕이 떨어지는 증상을 보입니다.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는 정확합니다. 하지만 뭔가 허전합니다. 이번엔 상담실 장면입니다. 선생님, 저 요즘 너무 우울해요. 침묵이 흐릅니다. 저는 그분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분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보입니다. 우울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것 같네요. 마치 어둠 속에 혼자 갇힌 것 같으신가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그 어둠이 얼마나 외롭고 무서운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함께 있어도 될까요? 같은 우울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두 대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정보입니다. 다른 하나는 관계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상담실을 찾아왔습니다.
20년 넘게 참아온 결혼 생활의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AI 앱으로 여러 번 감정일기를 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앱은 조언을 주었습니다. 경계선 설정, 자기 돌봄, 의사소통 기술. 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상담이 진행되면서 드러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필요했던 것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정서적으로 방임된 경험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상담 관계 안에서 저는 그분의 모든 감정을 받아주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혼란도. 몇 달이 지나고 그분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느꼈어요. 제 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걸요. 그게 모든 걸 바꿨어요. 치유는 정보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AI 시대의 휴먼 상담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첫째, AI를 협력자로 활용해야 합니다. AI는 초기 스크리닝에 탁월합니다. 증상 모니터링에도 좋습니다. 정보 제공도 잘합니다. 휴먼 상담가는 이런 도구를 활용해 더 깊고 본질적인 치료 작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둘째, 관계적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AI가 할 수 없는 것, 즉 공감, 애착, 현존, 견딤의 능력을 연마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존재의 문제입니다. 셋째, 윤리적 감수성을 지켜야 합니다. AI 상담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휴먼 상담가 개입을 권장해야 합니다. 넷째, 통합적 접근을 개발해야 합니다. AI의 데이터 분석 능력과 휴먼 상담가의 관계적 지혜를 결합한 새로운 상담 모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가벼운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면 또는 정보가 필요하다면 AI 상담 앱은 훌륭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깊은 상처로 고통받고 있다면,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다면, 정체성의 혼란 속에 있다면,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으로 방황하고 있다면 부디 사람을 만나십시오. 상담의 본질은 문제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고통 한가운데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AI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어줄 수는 없습니다. 30년 넘게 상담실을 지키며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치유는 정보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서로의 현존 속에서 회복됩니다. 이것이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결코 대체할 수 없는 휴먼 상담가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입니다. 당신이 지금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있다면 부디 사람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당신 곁에 함께 앉아 있어줄 누군가가 이 세상 어딘가에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